이번에는 이강원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이렇게 쓰셔도 되긴 하는데, 조금 더 어떤 정보들이 더 필요할지 사용자의 로그인에 따라서 더 필요한 정보에 대한 내용들까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사용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담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질문하신 의도를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저도 예전에 비슷하게 느꼈던 그런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시 코드를 짜봤는데요. 오른쪽엔 서버고 왼쪽에는 플러터. 일단 두 개 다 실행을 해놓겠습니다. 플러터와 노드.js에 대한 기본 사용 방법은 알고 계신다라는 전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카카오 로그인하실 때 카카오 로그인에 관련된 URL 요청하고 그 다음에 아마 리다이렉트 화면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마 이 부분, 이 포스트 메시지만 구현을 따라 해보시고 그 다음 내용이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요. 전 그 다음 내용이 어려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버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처음에 서버를 이제 배울 때 웹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다 보면 서버는 웹사이트다라는 그런 인식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웹사이트에 이렇게 접속해 있다면 계속해서 서버랑 연결 지속되어 있는 걸로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은 저희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표현이 조금 익숙해서 그러는 건데요. 그 내용은 개발자 도구에서 이쪽 네트워크 부분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우리가 서버에 연결하고 있는 그 상태, 서버에다가 요청을 보내고 반환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체크를 해주는 거고요.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서버에 이렇게 요청을 보내서 그 결과를 받아요. 그 다음에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가 계속 길어지고 있나요? 네, 그래프는 여기서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 시간 동안만 연결된 거고, 우리가 샌드로 보내준 데이터를 웹브라우저가 받은 거예요. 이 문자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웹브라우저가 받아서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홈페이지의 모양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받은 다음에는 이제 서버와의 연결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독립적인 거죠. 자, 이 내용을 플러터에서 보게 되면, 자, 그럼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웹뷰를 통해서 이 문자열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요. 문자열 데이터가 여기 왔을 때 뭔가 서버랑 계속 주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매 초마다 연결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방법이 아니고요. URL로 요청하고 문자를 받아온 다음에 서버와의 연결은 끝입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갖고 있는 이제 플러터, 또 플러터의 웹뷰가 로그인 완료 버튼을 눌렀을 때 다시 그러면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버튼에서 구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버튼에서 다시 서버로 보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네, 이때 버튼에서 서버로 보낼 때 우리가 전달해주는 이러한 HTML,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받은 이 화면이 다시 서버로 요청하거나 또는 버튼을 눌렀을 때 플러터 코드에서 감지하여 서버로 다시 요청을 보내거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장하는 행동을 해주는 라우터가 하나 존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때 우리는 아이디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포스트 방식으로 보낼 거고요. 조금 더 많은 밸리데이션을 거치는 게 좋겠죠. 밸리데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을 한 거고요. 자, 그렇게 포스트 바디로 아이디를 받으면 이걸 적용하실 때는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이 되시겠죠. 자, 토큰을 받아오면 그 토큰을 사용하고 계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저장하실 건데요. 그 테이블의 아이디는 지정하신 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럼 지금 테이블 구성에 아이디, 프로필 뭐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우리가 로그인을 완료했을 때 카카오에서 받은 정보는 토큰에 대한 정보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토큰에 따라서 계속 카카오랑 연결할 거고 카카오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거고 그 토큰으로 이러한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또 토큰을 사용해서 로그 아웃도 진행해 줄 수 있고 연결을 끊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 프로필 이러한 정보뿐만 아니라 필요하신 토큰과 그 토큰을 갱신하게 해주는 리프레시 토큰이 하나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럼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다 끝났다고 보고 나머지 코드를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예시는 이쪽 플러터에서 보내겠습니다. 자,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왔어요. 자, 그때 요청한 거는 이 부분의 내용일 겁니다. 자, 트레이 값이 넘어오면서 바뀌었네요, 여기. 자, 넘어오면서 자, 문자열로 이 트루에 대한 값이 넘어오고 그 문자열을 디코드해서 닷에서 쓸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준 겁니다. 변환하게 되면 인트로 변환이 될 거고요. 그때 0이면 펄스, true면 1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다라는 행동을 했으니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서버로 요청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때 요청받는 해당 주소는 우리가 보내는 데이터, 즉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값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주는 라우터가 되겠습니다. 포스트 방식으로 보낼 거고 바디 안에 아이디 담아서 보낼 텐데요. 이때는 토큰을 집어넣어서 쓰시게 되겠죠. 뭐 컨텐츠 타입 헤더도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요청을 보내서 서버에서 잘 저장을 했다면 트루 값이 나올 거고요. 저장하지 못하고 에러가 생기거나 지금 저처럼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이 코드가 오류가 나서 여기 펄스가 반환되게 됩니다. 그 반환 값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올 거고요. 반에 대한 내용 체크해서 프린트 또는 다른 로직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보내주는 HTML에 사실 문자열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보내주는 문자열 안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렇게 담아서 보내줄 건데요. 이때 우리 함수에서 다시 서버로 요청하게 해주는 이 패치 메서드를 씁니다. 이 패치 함수를 통해서 저를 보내게 되면 이때도 포스트로 보낼 거고 제이슨 타입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겠죠. 그때 보내게 되면 여기에서 요청한 결과가 이쪽으로 들어갈 건데요. 코드상에서는 여기 있는 결과가 이쪽으로 들어간다 라고 보지만 우리가 실행 중인 해당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화면이 이쪽 라우터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보내서 저장하고 다시 전달받으면 우리가 보낼 때 체크하게 해놓은 이쪽에 대한 내용이 동작하는 거겠죠. 뭐 반드시 서버로 보내주는 코드 안에서 우리가 작성해놔야 된다. 또는 전달받은 플러터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 없는 거고요. 내가 제어하고 싶은 값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플로우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네트워크 쪽에 HTTP 관련된 영상이나 도서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고요.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쪽에 양쪽으로 띄워놓고요. 지금 상태를 카카오 로그인이 완료된 상태로 보겠습니다. 완료해서 리다이렉트 된 페이지를요. 리다이렉트 된 페이지에서 버튼을 누르면 두 개 다 열어놨습니다. 포스트 메시지로 플러터로 보낼 거고
플러터에서 다시 REQ 두 번째 라우터에 포스트로 요청을 보낼 거고요. 그 버튼 안에서도 패치를 통해 가지고 다시 서버에 REQ 두 번째 라우터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뜨는 거를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튼 눌렀을 때 자, 이쪽 콘솔에서 나올 건데요. 그때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보면 플러터 웹뷰에서 보낸 아이디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쪽을 보겠습니다. 자, 바디에 플러터 웹뷰에서 보낸 ID2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럼 버튼에 있던 패치 메서드가 먼저 서버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콘솔이 또 이렇게 나타나서 나머지 내용을 또 진행하고 끝난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 플러터에서 보낸 유저 아이디에 대한 값이 콘솔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해당 콘솔 아이디도 이 부분이고, 또다시 그 밑에 줄에 콘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환이 어떤 값이 됐는지를 플러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해서 프린트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테스트까지 마쳐 보겠고요. 감사합니다.